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안현희님께서 보내주신 코믹케이브사의 옵티머스 프라임 사라진 시대 버전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게 되면은 코믹케이브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발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따로 기입이 되어 있지 않아 발매 시기와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등장 작품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설명 보도록 하죠. 파라마운트 피처스에서 배급한 이 트랜스포머 시네마틱 유니버스 네 번째 작품입니다. 이 미국 정부는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들은 모두 사살해버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에 은신하고 있던 옵티머스는 나중에 케이드 예거에 의해서 깨어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옵티머스 프라임 설명 보도록 하죠. 이 트랜스포머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주인공으로 오토봇의 리더입니다. 3편의 시카고 전투로부터 3년 동안 잠적하고 숨어 지냈으며 인간의 무자비한 공격과 락다운의 치명상으로 인해 마몬 97 세미트럭 형태로 가동이 멈춰 있었죠. 그러다 인간 측 주인공인 케이드 예거에게 고물 트럭으로 팔려갔으며 케이드 예거가 부품을 뜯으려고 살펴보던 중 그의 실수로 재가동하게 됩니다. 소개는 이 정도로 살펴보겠고요. 일단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패키지에 옵티머스 프라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인쇄되어 있는 제품 형태를 보여줍니다. 일단 이게 제품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화면 사이즈 하나로 다 잡히지 않는 상당히 큼지막한 사이즈를 볼 수가 있겠고요. 심플하긴 하지만 나름 이 옵티머스의 인상이 상당히 강렬하게 또 들어와 있어가지고 상당히 멋진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돌려보기에는 좀 크기가 크다 보니까 조금 힘들기는 한데, 측면에는 간단하게 트랜스포머 간단하게 표시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뒷면에는 이제 간단하게 제품에 대한 표기라 그래야 될까? 스펙에 관한 간단한 아이콘화를 해서 표시를 해놓고 있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제 뒷모습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특이하게 오픈이 되는 방식이라서 측면을 통해서 이제 오픈이 되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위치를 조금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측면에는 이제 제품의 소체가 수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쪽에는 무장을 비롯하여 옵션 파츠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제품의 모습과 함께 부속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표시 안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아예 통째로 수납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일종의 커버처럼 해서 좌우 두 군데로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내용물을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사이즈가 아까 패키지에서도 어느 정도 감이 오셨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화면이 상반신만 잡히고 있다라는 건 전체 사이즈가 이전까지 다루던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일단 상반신 부분만, 화면에 들어오는 부분만 해도 제 한 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제품 카탈로그 상에 표기되어 있는 건 약 40cm 가량의 볼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풀샷으로 잡아드리고 싶긴 한데 그게 좀 많이 어렵다는 점, 일단 그 덕분에 상당히 압도적인 볼륨감을 자랑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옵티머스 프라임 하면 디자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쪽은 이제 사라진 시대 그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기에 좀 메카닉스러웠던, 뭐라 그럴까, 차량의 형태가 많이 남아있던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로봇에 가까워진, 아무래도 차량 변신 로봇이라기보단 그냥 로봇에 가까워진 옵티머스의 디자인을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당히 이제 이 외형의 이러한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원작의 느낌을 상당히 잘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몰드라든지 전반적인 표현 상태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일단 얼굴 같은 경우에도 이 세부적인 이러한 표현들이 다 살아있는 조형미를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얼굴 부분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이 소체 부분의 이 메탈 표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옵티머스 이 등짝에 이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도 다 표현들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조형미는 상당히 잘 나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얼굴 조형이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사이즈가 큰 제품이다 보니까 이러한 세부적인 포인트도 다 살려놓은 조형을 볼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 일반적인 변신 로봇, 이 자동차의 요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듯한 이러한 조형미가 눈에 띄는데, 단순히 일단 그런 조형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색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이런 식의 웨더링 표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부 장갑 쪽 이렇게 파란색 장갑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금속 재질 느낌도 상당히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 보시면 다 이렇게 긁혀나가 있는 웨더링 표현이 전신에 걸쳐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부 장갑이라든지 어깨 장갑 이런 데서 남아있는 파란색 장갑은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되어 있고, 또 옵티머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이 불꽃 문양, 역시나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기계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등 쪽이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파이프라인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큼지막한 조형들로 되어 있고, 그 와중에 이 허벅지 쪽에는 기사 장갑 같은 느낌 표현과 함께 이 전선 이런 표현들도 빠짐없이 되어 있습니다. 갑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또 개별 파츠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움직여서 가동에 좀 더 제약을 주지 않고 액션 등에 취할 수 있는 각각 개별 파츠로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발 쪽까지 해서 세부적인 이러한 장갑 표현들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다루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볼륨감이 크기 때문에 전시를 해놨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발 사이즈만 보더라도 상당히 크고, 발도 상당히 크게 또 되어 있다 보니까 접지했을 때의 안정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러가지 액션을 취했을 경우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세워둘 수가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품 사이즈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서 있는 것들에서 이러한 것들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소개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전신의 약 50%가 다이캐스트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일단 당연하겠지만 전체가 이제 메탈릭 이런 컬러링의 이런 디자인 형태라든지 다 취하고 있다 보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무게를 들어보게 되면 무게가 꽤 나갑니다. 이게 이게 화면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게 실 제품을 들어보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옆에 지금 이제 보내주셨을 때 이 코믹 케이브사의 제품 박스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보이시죠? 웨이트.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성 옵션까지 다 포함했을 때 전체 무게가 6kg이라는 것 같은데, 실제 들어보면 무게가 상당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전신 곳곳을 만져보게 되면은 딱 다이캐스트 특유의 차가운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깨 쪽에 이러한 장갑, 확실히 다이캐스트라서 차가운 부분이 들고요. 요 팔뚝 쪽 상박 이런 부분, 그리고 요 허벅지와 다리, 그리고 발, 전반적으로 이제 주요 관절 라인들에다가 일단 다이캐스트를 사용한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리 쪽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다이캐스트가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다이캐스트가 사용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참고로 이 장갑 부분, 아까 허리 쪽에 있던 장갑들은 아닌 것 같고,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다리 쪽 이러한 장갑 부분은 또 다이캐스트가 사용이 되는 등 하반신 쪽에 좀 집중되어서 다이캐스트가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리 쪽이 좀 무거워야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거나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세워둘 수 있는 이러한 포인트가 되니까 하반신 위주로 상당히 많은 다이캐스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구성 옵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먹쥔 손을 사용하고 있지만 교체할 수 있는 옵션 손 파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가동이 되는 손가락이 개별 가동이 가능한 교체용 손 좌우 한 세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손목 같은 경우 이제 볼 조인트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손 파츠 한 세트 구성이 들어가 있고, 아마도 이제 주요 모장인 검을 쥔 모습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먹쥔 손, 고정용 손 역시 좌우 한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꽉 쥔 주먹선 외에 무장용 손, 그리고 편손에 이제 가동손, 이렇게 해서 총 좌우 합쳐서 3세트 6개의 손 파츠를 활용할 수가 있는 구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극 중에서 오래 등장하진 않았습니다만 잠깐 등장한 바 있는 무장 검 역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혹시 다이캐스트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라고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다이캐스트는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이캐스트까지 들어가면 이제 무게가 어마무시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모형새는 상당히 잘 뽑혀 나와 있습니다. 검신의 형태 외에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특유의 문자 이런 것들도 다 새겨져 있는 것들 조형을 볼 수가 있겠고, 검 자체의 이러한 표현 역시 상당히 디테일하게 다 표현들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상당히 공들여 놓은 이러한 조형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역시 제품 사이즈에 맞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크고요. 애들에게는 진짜 미니 장난감 칼 같은 느낌으로도 쥐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상당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이 부속이 되어 있는 쉴드입니다. 상당히 또 역시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이 전투의 흔적이라고 봐야 되나, 이 약간 좀 낡아 있는 녹도 쓸어 있고 웨더링 표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러한 쉴드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리 플라스틱으로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안쪽에 이 파란색 도색이 되어 있는 해당 부분은 또 다이캐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은근히 무게가 또 나갑니다. 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가벼운데, 쉴드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또 다이캐스트가 들어가고 또 은근히 무게가 또 살짝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 옵션 파츠 중에는 이제 검과 이 실드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이 조인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뉴얼상에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헤매긴 했는데 어디다 쓰는가 했더니 등 쪽에 이제 실드랑 이제 검을 고정한 여기에 사용하는 구성이더라고요. 옵티머스 프라임의 등 쪽을 보게 되면은 아까 봤었던 실드 조인트와 똑같이 생긴 장갑이 있습니다. 조인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 역시 분리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조인트가 있는 이 등 커버로 교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여기에 교체를 해주고 실드 조인트 부분에 실드를 고정함으로써 등에 실드를 이제 메고 있는 상태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드를 고정하는 이 연결 조인트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가 또 상당히 헤맸는데, 딱 보시면은 이제 이쪽 부분은 안쪽에 소드가 여기에 장착되는 부분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는데, 도대체 이 조인트는 어디에 고정을 하는 건가, 그냥 끼우는 건가 싶었는데 끼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헤맸는데 이 부분 역시 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내고 끼워 주시면은 또 소드까지 같이 걸어서 전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실드 부분도 같이 해서 이제 조인트를 통해서 결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통 이제 이러한 기믹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커버가 어디에 위치하고 이렇게 바꿔서 끼워 주세요 라는 형태의 매뉴얼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박스상에 그냥 패키지 작가 부분에서 그냥 실드 조인트, 소드 조인트, 어태치먼트 이렇게 파츠 이름만 간단하게 나와 있고 사용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약간 때려 맞추기 식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정 상태는 상당히 튼튼하게 잘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뭐 옵티머스 뿐만이 아니라 버블비도 그랬지만 전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배틀 마스크가 있었죠. 입부분, 이 사람의 입 모양처럼 움직이는 입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특유의 형태의 얼굴이 있는데, 그건 역시 구현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구현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스크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앞면부만 이렇게 파츠 교체 방식으로서 이루어져 있고요. 뒷면을 돌려보게 되면 안쪽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딱 조인트끼리 끼운다라기보다는 자석에 의해서 착 고정이 되는 방식으로서 앞면부에 마스크 파츠를 이렇게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이제 이 부분이 가려져 있는 이 배틀 모드 딱 어울리는 이러한 마스크 부분 역시 파츠 교체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프라임의 눈, 이 부분이 또 발광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요건 역시 스위치로 가동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스위치가 뒤통수에 있습니다. 네, 얼핏 봐서는 어디일까 생각이 들지만, 네, 뒤통수 안쪽에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이 나사로 조였다 풀었다 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고요. 이제 온 오프 스위치가 따로 있죠. 요것을 통해서 이제 앞면부에 이 눈, 이 발광을 연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점등을 하게 되면 파란색 이제 안광이 나오는 느낌으로써 연출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실물로 보게 되면은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은은하게 보인다 그래야 되나?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가 잡다 보니까 빛을 좀 더 강하게 잡는 이러한 인상이긴 한데, 실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작은 안구 부분에서 이제 은은한 이 파란색 부분이 좀 보이는 형태로 화면상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 푸른 안광, 이 눈 역시 점등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동이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애초에 관절 가동 자체가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만, 이게 좀 많이 빡빡합니다, 관절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가동 범위인지, 여기까지가 한계인지 약간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실제 제품에서 지원하는 정확한 가동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위탁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다 보니까 무리한 가동은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점 참고하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어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어깨 관절 가동 가능하고요. 회전도 가능은 한데, 보이시죠? 매우 빡빡합니다. 원래라면 이게 딱 구조상은 회전이 자유로워야 될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빡빡합니다. 네, 일단은 팔 회전 자체는 아마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마 이것도 가동에 제약을 둘 리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깨 쪽 장갑이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네, 더 움직여 보려고 해도 약 90도에 가까운 팔꿈치 가동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뭐 이중관절이나 연장가동 이러한 포인트는 느껴지지가 않다 보니까 실질적인 가동 포인트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허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상반신이 약간의 가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 이제 쭉 쑥그리는 것까지 가동은 가능한 것 같은데, 회전하는 측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회전 축이 없고 그냥 이 상반신의 약간의 가동폭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또 뻑뻑해서 안 움직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무리하게 움직여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가동이 상당히 빡빡한 게 많다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스커트 부분에 이러한 것들이 가동에 방해를 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지 측면 가동이나 좌우 쫙 벌려봤을 때 지금 보이는 수준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안쪽에 관절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볼관절을 사용하고 있고, 허벅지 장갑 부분이 안쪽에서 이제 딱 맞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동 범위는 양쪽 다리 기준으로 약 90도 가까이 벌어지는 이 정도 각도의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안쪽에 관절이 좀 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지만 벌어지는 각도는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무릎 같은 경우에는 네, 굽혀지긴 합니다. 90도 정도 굽혀지는 것 같고요. 더 굽히기에는 무릎 쪽에 가동되는 포인트가 더 이상 없는 걸로 봐서 이 정도 가동이 전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리 쪽이 상당히 무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데 제약 아닌 제약이 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허벅지 장갑이 무릎을 움직일 때 안쪽으로 괜히 말려드는 거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발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 움직일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장갑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별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발목 자체의 가동성이 아주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앞꿈치는 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뒤꿈치 장갑 부분까지 해서 총 3군데로 가동이 세분화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설명서가 없다 보니까 만지면서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부분들 중에 다리 쪽 장갑이 벌어집니다. 특히나 이 허벅지 안쪽, 다리 쪽, 정강이 쪽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이런 식의 약간의 가동 여유가 있기는 한데 이게 왜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쪽에 다이캐스트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건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요. 이게 설명서 상으로 이러한 기믹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냥 가동 포인트로서 놓아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코믹케이브사의 옵티머스 프라임 사라진 시대 버전 제품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코믹케이브사의 피규어 제품 처음 만져봅니다. 이 사이즈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처음에는 거대한 스태츄 피규어인가 싶었는데 가동 피규어인 점에서 좀 놀랐네요. 제품의 볼륨이나 디테일 표현, 전체적인 퀄리티는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약간의 도색이 튀어나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품 자체에 웨더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은 오히려 약간 도색 튀는 부분까지도 웨더링 같은 느낌으로서 포함해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합금 사용량도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무게감도 상당히 탁월하고요. 무게감이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참 멋진 제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가동성이 좀 많이 빡빡한 편이고요. 관절 가동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네요. 그리고 별도의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뭐 기믹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서 일일이 확인을 좀 해봐야 한다라는 점, 요거 조금 불편한 것 같긴 합니다. 뭐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시를 하고 보면은 상당히 멋진 제품이라는 점에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액션을 좀 더 멋지게 취해보고 싶었습니다만 무기를 쥔 손은 상당히 빡빡해서 무기가 안 들어가고 있었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실드를 장착하니까 다이캐스트 무게 때문인지 팔이 처집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액션 포즈나 여러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이래버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물론 이게 제품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복불복 뽑기운도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위탁을 받은 현 제품 같은 경우엔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멋진 액션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 좀 많이 까다로운 제품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안현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희망하시는 것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